11월 1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즉 연동되지 않고 반등 시도가 나타났어요. 양시장 모두 8월 저점, 이 초록색 선 기준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요 9월달 저점이죠. 그러니까 8월부터 저점을 높여가다가 여기서 저점을 10월달 저점을 깨면서 이 저점을 높여 나가던 패턴이 훼손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훼손된 패턴이 다시 회복되려면 앞에 요 저점, 전저점이죠. 요 저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돼요. 거기가 바로 249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491포인트를 다시 회복해서 저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만 일단 여기에서 훼손됐던 모습을 다시 복구하면서 어떤 의미점을 갖게 된다. 뭐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분위기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매입에 따른 반등 영향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분위기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섹터에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지수 후속 동향에서 같이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미국 증시로 이제 자금이 좀 몰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 증시 쪽으로 미국 주식형 펀드 ETF 쪽으로 이 자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558억 달러나 이렇게 최근에 몰렸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 미국 증시가 막 신고점 치고 막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글로벌 자금들이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몰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나 이런 쪽은 오히려 소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증시가 이게 강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 10조 원을 발표를 했죠. 뭐 이거는 뭐 당장 10조 원을 막 사겠다가 아니고 1년 동안에 분할 매수해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따른 이제 외국인의 반응을 보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요 6만 원에 그 요거를 걸어놓고 6만 원에 걸어놓고,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매물대를, 1차적인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연속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거를 갖고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에는 240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많은 290만 주를 순매도해 버렸어요. 야,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연속성 있는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금요일 순매수보다 더 팔아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게 시가 기준에서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했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장중에 이 오를 때는 자사주 매입 10조 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일부 외국인이나 뭐 기관 쪽은 정보가 세 가지고 미리 올라갔던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인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다 장 마감을 알았으니까 오늘 갭상승으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연속성 있는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이 자사주 매입것만으로는 어떤 하락을 방어하거나 제한적인 범주에서의 반등 시도, 이러한 어떤 형태 정도로 지금은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이, 그러니까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 말고 좀 구조적인 주가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뭐 인적 쇄신이나 조직 개편이나 뭐 HBM 관련 어떤 가시적 성과나 뭐 이런 어떤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업황이나 어떤 실적의 개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뚜렷한 이러한 가시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의 신뢰감을 회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호암 37주기를 맞이해 갖고 2030년까지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 기술 연구의 핵심 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이런 모습들이 좀 뒷북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좀 뒷북의 인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주가를 돌려나가기가 어렵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HBM과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뭐 업황 개선이나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삼성이 뭔가 변하겠다라는 뭐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래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중소형 반도체, 오늘은 조정 눌림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업황이 아닌 자사주 매입권으로 반등하는 거라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에 연동되지 않은 거죠. 금요일 날은 뭐 때문에 올라간지 모르니까 연동해서 같이 반등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라간 거구나 하니까 또 중소형 반도체가 여기에 연동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업황이나 다른 변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연동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오늘 중소형 반도체나 삼성전자 이외 반도체 쪽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다른 상황,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반등할 때 또 연동이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외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슈에 반응하는 섹터별의 어떤 등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이제 또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슈에 반응하는 강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 메리트의 강도를 판단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이 세게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2차 전지 쪽을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공급 관련 어떤 호재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미국 내에서 IRA 폐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금요일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2차 전지. 그러더니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일단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관악폭 섹터는 받습니다. 그죠? 관악폭 섹터인데 이제 IRA 폐지에 따른 어떤 피해 규모와 내년도 업황 개선에 따른 어떤 이익의 개선 규모, 그거를 갖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뭐 IRA가 폐지 안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좋고 그때는 뭐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내년도 업황 개선 이익의 규모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업황 개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 이래야만 이제 주가가 회복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과정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평가 과정들이.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성격이라 그러니까 조금 더라는 게 뭐냐면,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주요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최소한 지금은 최소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2차 전지 쪽을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매를 그나마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외에 오늘 자율주행 등에서 이슈로 또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페루와 모로코 이쪽 이제 수주 기대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결국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이렇게 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그죠?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근데 어쨌든 고점을 다시 높였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듯이 저 전고점을 돌파해서 고점을 높이는 종목은 당장 쉽게 죽지는 않는다. 그죠? 이런 부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타 동성와인텍 매물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죽진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광밴드 역시 마찬가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조선주 쪽은 아직은 좀 관심권에 놓고 보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HLB, 개별 호재가 있어서 HLB 같은 경우가 이제 급반등을 했지만은 나머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동향을 놓고 볼 때는 매물 소화 구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된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장인 카페 11월 이벤트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장이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 좀 가격 인하, 까지 좀 해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